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일 오전도 70% 투명 전극 소재 대체기술 개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일 오전도 70% 투명 전극 소재 대체기술 개발, 이 배경으로는 또 하나의 그 길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그림이 한국생산기술원에서 이번에 시제품으로 나온 전도성 고분자와 적외선 레이저로 제작한 투명 터치 패널입니다. 지금 또 하나의 기술 개발을 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의 투명 전극 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 전도성 고분자를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성 고분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래 고분자의 특징은 가볍고 가공 쉽다. 이 장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장점을 유지한 채 전기를 통하게 하는 플라스틱이 전도성 고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고분자 자체가 값도 싸고 가공도 쉽고 그리고 사용도 편리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또한 전기가 잘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전기 절연체로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전도성으로 됐느냐? 그걸 보시면 아세틸렌이라는 곳에 부분 산화를 시키면 금속성 전도성 재료로 이것이 변하게 되는데 이것 자체가 이제 전도성 고분자의 시작이 된 것이죠. 이러므로 전도성 고분자는 전기가 잘 통하는 플라스틱이 되게 되었고 고분자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압력이 가해도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투명 전극으로 이게 적합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약점이 많이 있었는데 그 전에 만들었던 투명 전극의 재료보다 이게 전도성이 좋지 않아요. 그것이 문제였는데 그걸 해결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투명 전극을 한번 보겠습니다. 빛이 그대로 투과시키면서 전기를 잘 통하게 하는 부품인데요. 이것 때문에 주로 스마트폰의 터치 패널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스마트폰의 리지드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데 인듐 주석 산화물 ITO라는 소재를 기반으로 해서 투명 전극을 요즘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 ITO와 이게 경쟁하는 사이가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제품의 특징을 보면 ITO의 제품의 특징을 보면 전기 전도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휘거나 굽혔을 때 깨지기 쉬운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제품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져 가는 거죠. 그리고 폴더블 폰도 이게 굽히는 성질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많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깨지기 쉬운 ITO 전극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투명 전극 개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추세에 따라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지금 한국에서는 일본산 ITO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이미 70%에 달했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품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기술의 의의를 보면 이번에 개발한 전도성 고분자 기반의 투명 전극은 기존의 화학적 방식에서 벗어나 레이저를 활용한 물리적 처리 방식으로 ITO 수준의 전도도를 구현한 세계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16일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플렉스블 투명 전극 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전도성 고분자의 레이저를 조사해 ITO 전극 수준만큼 전기 전도도를 높일 수 있는 공정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자체의 전도성 고분자에 한계가 있었어요. 이 한계를 극복한 제품이 이번에 나온 제품인데요. 이 한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 전도도가 일반적인 투명 전극인 ITO 대비 1000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낮은 전기 전도도를 높이기 위해서 유기용매, 계면 활성제 등의 화학 첨가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친환경 공정 개발은 이겐 어려웠고 그리고 전도도 또한 ITO 수준에 못 미쳐서 이것 자체가 상용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뛰어넘는 개발을 하게 된 거죠. 보시면 한계를 극복한 개발인데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윤창훈 나노과학융합기술그룹 박사 연구팀은요. 전도성 고분자인
DOT PSS 투명 전극에 1064나노미터 파장대의 적외선 레이저를 조사하면 전도도가 1100가량 높아지는 물리적 현상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공정에 적용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PEDOT, PSS, 투명 전극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보겠습니다. 전도성이 있는 PEDOT를 PSS가 전선 피복처럼 둘러싸고 있는 실뭉치 형태의 고분자 방막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전도도를 높이기 위해서 PSS를 최대한 녹여서 PEDOT끼리 서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좀 자세히 알겠는데요. 자, C번을 보세요. C번에 지금 파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게 PEDOT고 그리고 빨간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게 PSS입니다. 이것이 산이 들어가면 엉겨버리는 그런 성질이 돼서 PEDOT, PSS 투명 전극이 되는데 여기에 적외선을 조사해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액에 1064나노미터 레이저를 쏠 경우 PEDOT가 열을 먼저 흡수해서 온도가 올라가고 이때 둘러싼 PSS가 전선 피복이 녹은 것처럼 PEDOT에 다량 노출되어 전기 전도도가 높아지는 원리를 이번에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성과의 의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의 화학적 방식에서 벗어나 레이저를 활용한 물리적 처리 방식으로 ITO 방막 수준의 전도도를 구현해낸 전도성 고분자 투명 전극으로 세계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또한 PEDOT, PSS 용액은 국내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명 전극 시장에서 대일 의존도가 70%에 달하는 ITO 소재를 전도성 고분자 소재로 대체할 수 있어서 투명 전극 분야에서 소재 자립화, 한국의 자립화가 기대가 되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구팀의 개발 과정을 좀 보면 윤창훈 한국생산기술과학연구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에 레이저를 쏘면 발광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연구하던 중 유사 물질인 전도성 고분자의 레이저를 조사했더니 예상과 달리 전기 저항이 떨어지는 현상을 발견하게 된 것이 계기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다른 것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얻어 걸린 겁니다. 그래서 개발된 공정 기술은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뿐만 아니라 사용자 맞춤형 웨어러블 기기 그리고 폴더블 태양광 패널 제작 등에도 폭넓게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연구 결과가 제가 그냥 받은 게 아니라 발표된 것을 제가 올려드리는 건데요. 어떻게 발표됐냐? 2019년도 9월달 영국 왕립화학계 로얄 소사이어티 오브 케미스트리에서 발행하는 재료 분야 국제 학술지 Materials Horizon 온라인판에 지금 이게 게재가 된 것입니다. 자, 한국이 좀 전극 소재에 대해서 이제 더욱더 개발이 나가고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플렉스블 스마트폰에도 이게 더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은 거고 이게 벌써 70%가 일본산이었는데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기술로 나오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게 한국산으로 대체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